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합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만들어 가시죠. 정직, 성실, 겸손, 조심 다지면서 꾸준하게 나아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원 거래소에서도 이 코인 모으기가 나왔더라고요. 자동 적립 매수 서비스. 우리 맨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하자 말씀드렸잖아요. 업비트에서도 있는데 코인원도 이번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대여해주는 거, 빌려주는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자동으로 우리가 적립식 모아갈 수 있는 이런 서비스는 이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일단 이 5개 정도 지원된다라고 하네요. 광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매수할 때 참고해도 좋을 것 같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업비트인데요. 업비트도 지금 비트, 이더, XRP, 솔라나 정도는 1차원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매일 살 건지, 매주 살 건지, 매월 살 건지, 언제 살 건지, 요런 거, 얼마씩 살 건지까지 본인 재정 상황에 맞게 이렇게 세팅을 해두시면 또 자동으로 적립식 매수가 되니까 괜찮은 솔루션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최근 하락 원인 중 하나였죠. 스트래티지의 CEO 폭레가 나와가지고 주가 MNAV 하락 시 매도 가능하다. 여기 나오는 MNAV는 Multiple to Net Asset Value라고 해서 순 자산 가치 대비해서 멀티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즉 다시 말해 스트래티지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자본 조달이 안 된다면 비트코인 매도까지도 할 수 있는 그 최후의 수단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보니까 최근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암호화폐가 약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이죠? 주가 NAV 밑돌고 자금이 막히게 되면 비트코인 매각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 전략은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한 것, 무엇보다 최근에도 스트래티지는 약 13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축적하면서 현재 65만 개 이상 가지고 있죠. 또한 14억 달러 정도의 준비금 역시 조성해 놓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스트래티지의 전주를 알기에 그들의 움직임에 포커스를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나스닥이 토큰화 주식을 가능한 빨리 추진하려고 한다. 또 SEC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한 내년 3분기 정도 DTCC의 흐름에 맞게 같이 승인될 확률이 높아 보였어요. 어쩌면 3분기 이전, 상반기 안에는 또 승인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열리고 있구나. 모든 것들이 토큰화되는 시대가 점점 준비되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또한 최근에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나게 찍혀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꾸준히 막대한 양의 USDC나 USDT가 주조되고 있거든요. 결국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뒤에서는 매집하고 있다라는 정황으로 잠재력이 크게 보여지고 있고 그들이 방향을 전환하는 유동성 장세가 오게 되면 큰 파급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전통적인 예측 시장이죠. 최근에 이제 온체인이랑 점점 결합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솔라나 블록체인을 선택을 했네요. 토큰화된 계약을 도입하면서 점점 예측 시장에 대한 경쟁도 심화가 되고 CFTC의 승인이 박차를 가해지면서 합법적인 부분에 예측 시장에 대한 온체인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시 플랫폼 내 솔라나 체인상에서 예측 계약 NFT 거래까지 시작을 했다라는 거, 과거 2020년, 21년도 패턴 때 NFT 붐이 또 있었죠. NFT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더욱 활성화되고 상용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칼시가 솔라나 체인을 선택했다면 폴리마켓은 이더리움의 레이어 2인 폴리곤 기반으로 돌아가죠. 11월 거래량 꾸준히 사상 최고치를 찍어가고 있고요. 이미 CFTC의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미국으로 완전히 복귀할 수 있는 스탠스가 나와지고 있다. 매우 중요한 발자취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갤럭시 디지털과 같은 금융 엘리트와 궤를 같이 하는 회사들도 이제 슬슬 예측 시장, 폴리마켓이나 칼시 쪽에 유동성 공급을 논의시키고 있고 로빈후드 역시 예측 시장 쪽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현재 이런 폴리마켓이나 칼시에서는 차기 연준 의장을 누구로 지명하고 있는지 봤더니 케빈 해셋이 요즘에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도 나오고 있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NEC라고 불리우죠.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을 맡았었습니다. 물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나
전 연준의 의원이었던 케빈 워시도 막강한 후보로 올라와 있지만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이 케빈 해시라고 합니다. 누가 됐든 간에 비둘기파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뽑히면서 세대 교체가 일어날 것이다. 천천히 기다려 보시죠. 다음으로 뱅가드 역시 마침내 디지털 자산 ETF 거래를 허용하면서 반대 입장을 철회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뒷받침이 되고 CEO 교체 등이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죠. 블랙록의 뒤를 잇는 뱅가드까지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면 암호화폐에 대한 ETF 춘추 전국 시대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의 뱅가드 포럼 기억하시죠? 그들은 이미 리플 쪽으로 자금을 대면서 초기 투자 완료, 인프라 확장을 해오고 있었다는 것까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리플의 마크와 싱가폴의 마크가 보이고 있네요. 제가 최근에 싱가폴 핀테크 페스티벌에 가서도 리플 부스에 가서 이 싱가폴 직원들을 많이 만나고 왔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피오나 머레이, 아태 지역을 담당하는 임원분이죠. 과거부터 모니카 롱 사장과 함께 싱가폴 쪽의 인프라를 확장시키면서 이미 결제 플로우 50% 이상이 싱가폴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싱가폴 달러 기반 XSGD라고 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 역시 리플 원장 위에서 출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 나온 기사를 살펴보더라도 싱가폴 내에서 XRP와 RLUSD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 확대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점점 더 XRP에 대한 유틸리티가 커질 수 있는 포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2023년서부터 리플은 싱가포르에서 이미 결제 토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식 라이센스도 획득한 바 있었죠. 에이펙 시장에 대한 진출,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MPI뿐만 아니라 풀 라이선스까지 획득을 받고 있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리플의 파트너사인 이 호모페이 역시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홍콩에서도 송금 라이선스를 취득하면서 점점 더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 이는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싱가포르의 포모페이는 이미 리플렛을 탑재하면서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을 지원하고 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홍콩에서도 굉장히 많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의 인민은행에서는 암호화폐 활동에 대해 전면 불법이다. 이런 금지를 재확인하고 있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 같은 경우 과거에는 영국의 식민지를 받았다면 지금은 중국으로 반환된 지 거의 30년이 다 돼가죠. 그들은 이미 홍콩을 통해 디지털 자산 허브 국가로서 위상을 올리고 있고요. 리플사와도 뒤에서는 끈끈한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늘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국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암호화폐 투자의 이익에 대한 55%가 세금으로 부과가 됐거든요. 이제 슬슬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 세금 역시 퍼센티지가 개편되면서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의 물꽃 또한 열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55%였다면 이제 세율 20% 정도로 단일화를 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요. 기존의 누진세 방식에서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방안 내년까지 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이다라고 하네요. 이제 점점 많은 국가 단위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있고 나스닥 역시 주식의 토큰화, 뱅가드 역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라는 거 가격보다는 이런 흐름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우리 에이플 회원님들께서는 오늘 저녁 8시 라이브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